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날의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10월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은 아마존의 호실적에 더 주목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습니다. 3대 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59%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41%,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의 핵심 재료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였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에선 당초 11만 명 증가를 예상했었고요. 10,000대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이번 수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를 덮친 허리케인의 여파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파업으로 수치가 왜곡된 것으로 분석됐고요. 따라서 시장은 이번 지표를 사실상 외면하는 대신 아마존의 호실적을 근거로 반등에 나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군요. 네, 아마존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광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마존 주가는 6%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인텔도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텔의 3분기 실적은 적자를 냈지만 낙관적인 4분기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8% 가까이 치솟았고요. 보잉은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5%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애플은 호실적에도 중화권 매출에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1.3% 하락했습니다. AI 관련주 중에선 엔비디아와 TSMC, 퀄컴이 1% 넘게 올랐고요. AI와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1% 상승 마감하면서 최근 급락세를 일부 만회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증시상도 짚어보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미국의 나스닥 급락 여파에 2,540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0.54% 내린 2,542.36으로 집계됐고요. 지수는 하락 출발해서 장중한 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약세장을 이끌었고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뉴욕 증시가 빅테크의 부진에 9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7%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의 납품에 대한 기대에도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1.5% 밀렸고요. SK하이닉스는 2.2%, DB하이텍은 4.5% 빠지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종료될 거라는 전망에 24% 급락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이벤트 하면 미국 대선일 겁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초대형 이벤트들을 대기 중입니다. 예. 미국의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의 11월 F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들은 단단히 채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으로 5일에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선반영돼 있기는 한데요. 오차 범위내 초박빙의 대결인 만큼 결과가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확실한 승자가 나와서 선거 불복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불확실성도 깔끔히 제거하는 그림이고요. 예. 의회 권력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분산해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막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 급속한 되돌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돌발 변수 없이 대선이 종료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과매도 흐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미 연준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잇따르고 있군요. 네, 미 대선 이틀 뒤에는 연준의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12월 이후 금리 전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미 대선으로 움츠러들었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변수로 꼽힙니다. 하이브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카카오, 크래프톤과 네이버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기업별 실적에 따라서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부터 개최되는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도 주시해야 할 이벤트로 꼽힙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증시 연합인포엑스 정윤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